불안과 걱정을 손에 꼭 쥐고 있기보다는 모두 내려놓고 무의식에 맡겨봅시다.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이 균형을 이루어 잠의 세계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도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는데 수면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면증을 겪는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30%가량이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약 20%가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불면증을 겪었던 터라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는데요. 잠이라는 건 자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워지잖아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잘 자야 하는데 라는 의식을 하는 순간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식을 내려놓고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수면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시마 노부요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드는 나에게입니다. 저자는 30년간 약 10만 건의 상담을 진행한 일본의 대표적인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다수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체온 조절, 편안한 분위기 조성 등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저자는 이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머리를 비우는 건데요. 자려고 누우면 그날 있었던 일들,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 말들,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한 걱정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저자는 이럴 때 의도적으로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숙면 시크릿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숙면 프레이즈라는 단순한 요법으로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 숙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의식의 힘으로 저절로 잠드는 최강의 수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드는 나에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머릿말. 생각을 멈추고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방법. 스트레스와 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죠. 저 또한 오랫동안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이를 깊게 느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일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말짱해진다. 고민과 불안이 끝도 없이 떠올라 잠이 달아나 버린다.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바람에 짜증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다. 실제로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이나 인간관계가 자꾸 삐거덕거려 걱정이 많아지면 잠도 푹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9만 명에 이르는 내담자들을 만나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수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무의식의 힘. 저는 수면 전문가가 아니므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대신 공인된 심리요법 중 하나인 최면요법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쌓인 고민거리가 풀리고 신기하게 잠까지 푹 자게 됩니다. 무의식이 움직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자연히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다음과 같은 느낌을 상상해 봅시다. 나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힘을 주면 몸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면 부력으로 몸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곤 합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긴장해서 힘을 주면 꼬르르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죠. 열심히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골머리를 앓느라 오히려 잠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사슬에 빠지는 버릇을 없애려면 물속에서 부력에 몸을 맡기듯이 무의식의 힘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된 힘, 무의식이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중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전거 타기가 익숙한 사람은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페달을 밟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몰 수 있죠. 무의식이 작용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전거를 막 배울 무렵에는 몇 번이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연습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히면 넘어지지 않겠다고 애써 마음먹지 않아도 페달을 밟으면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몰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연습을 통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타는 법을 익히는 기술이지만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 중에 하는 일도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나 눈 깜빡임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야겠다 하고 굳게 마음먹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쉬운 수면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과도한 작용을 멈추고 무의식에 몸을 맡기면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무의식이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무의식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수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면이라는 단어가 잠이 들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즉, 잠에 스르르 빠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특정 동작을 루틴처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식의 작용을 누르고 무의식에 몸을 맡겨 본래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정석대로 의식을 흐트러뜨려 무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쉽게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방법을 찾다가 암시 문구를 개발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짧은 시간에 금세 무의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는 실제로 내담자에게 사용해서 효과를 발휘한 내용들입니다. 그 문장에는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메타포, 은유가 담겨 있어 머릿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기만 해도 무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죠. 무의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수면 문제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감추고 있던 힘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 숙면 효과 이외에 일과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저도 한때는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숙면을 취합니다. 무의식을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안과 걱정을 손에 꼭 쥐고 있기보다는 모두 내려놓고 무의식에 맡겨봅시다.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이 균형을 이루어 잠의 세계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도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잠든 사이 기억을 정리해주는 무의식. 불면은 의식이 풀 가동된 상태. 책임감 때문에 자책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쉽게 말해 의식이 풀 가동되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의식의 지나친 흐름을 암시로 멈춘 다음 무의식의 몸을 맡기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저의 사례에서는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의 과도한 움직임을 나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라는 말로 부정함으로써 무의식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모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사건을 인식할 수 있죠. 인간은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무의식이 작용하는 상태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의 작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흥분하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뇌와 근육이 산소를 듬뿍 흡수하도록 돕죠. 무의식은 상황에 맞게 심박수도 조절해서 산소와 영양을 품은 혈액이 몸을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의식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힘을 보태줍니다. 나쁜 기억은 무의식에 맡기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의 활동이 둔해지고 반대로 무의식이 활발해집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께 야단맞거나 친구들과 싸워 울면서 집에 돌아와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머릿속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곤 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에 맺혀있던 먹구름이 말끔히 거치는 이유는 뒤죽박죽 뒤섞여 정리되지 않았던 기억과 감정을 자는 동안 무의식이 정돈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잊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기억을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방안이 어수선하면 기분이 좋지 않듯이 기억이 어지럽고 복잡하면 불쾌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정돈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무의식이 정리해준 기억은 이후 점차 미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땐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텼지 하고 지난 날을 추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정리하는 일도 무의식에 맡기면 되지만 속상한 마음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면서 나쁜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들면 오히려 괴로움이 더해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기억은 무의식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그런 일로 끙끙 앓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불편한 마음을 말끔히 털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버릇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의식적으로 기억을 정리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기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잠이 달아나 버리죠. 잠재 기억에서 끄집어낸 해결책.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의 상처뿐 아니라 과거의 씁쓸한 기억까지 끄집어내고 결국 머릿속이 온갖 어두운 기억으로 엉망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책하는 마음도 실은 그저 기억에 불과합니다. 왜 나는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할까라고 생각하며 실수에 대한 기억을 무심코 정리하려 애쓰곤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까지 끝없이 들추어 머릿속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우선 푹 자면서 기억을 무의식에 맡기면 그만이죠. 무의식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실수와 오늘 겪은 일을 비교하여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의식적으로 해내기는 어렵죠. 머리로는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에 비슷한 실수를 복귀하면서 정리하려고 해도 결국 하룻밤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벽장에서 정리할 물건을 꺼내다 보니 점점 더 수북하게 쌓여서 수습이 불가능해진 방과 같은 상태이죠. 특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억에 섣불리 손을 대지 말고 일단 잠을 청해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잘못했을지도 몰라 하고 어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무의식이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제때 잠자리에 들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하지 못한 일을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해내기도 하죠. 무의식 속에서 과거에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기억의 조각을 맞춰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알려준 타인과의 적정거리. 물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속상한 기분이 모두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의식이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분이라고 판단해서 일부러 남겨두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이 솔솔 오는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 무의식으로 빠지는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란 의식에서 멀어지면 무의식이 가까워진다. 원리는 대충 알겠지만 이렇게 속상한데 어떤 사람이 푹 잘 수 있겠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의식에 이미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나쁜 감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식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알고는 있지만 그만두기가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생각 때문에 무의식이 끼어들 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이 오히려 코끼리를 떠오르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잘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실은 스스로 의식의 힘을 부정하고 무의식에 맡겨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무의식에 빠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문구들은 의식에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 알듯 말듯 하면서도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도 같은 느낌 때문에 의식의 힘이 약해지죠. 그 덕분에 반대로 무의식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우리를 포근한 잠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짧은 문구를 외워서 머릿속으로 되뇌기만 하면 숙면 스위치가 달칵 켜지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미있고 효과적인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것만 되뇌도 효과가 있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를 함께 읽으면 좀 더 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숙면 프레이즈.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끄집어낼 때. 씨앗 하나에 담긴 꽃의 가치. 속상한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한다. 이 문구를 외면 내가 경험한 일이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깨끗이 정돈된다.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은 마치 땅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땅바닥에 떨어져 기억에서 사라진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떨어진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편안히 잠들 수 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은 자꾸 깜빡하면서 기분 나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남아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나쁜 기억이 불쑥 튀어나와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아도 속상한 기분을 깔끔히 털어버리지 못합니다. 뇌를 꺼내 깨끗이 씻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기억이 그대로 눌러붙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상담 전문가에게 씨앗 하나에 담긴 꽃의 가치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두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배운 대로 문구를 되뇌어 보기로 했죠. 출근길 만원 전철에서 만난 예의 없는 승객의 표정과 태도가 생생하게 떠오르자 씨앗 하나에 담긴 꽃의 가치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네.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 크게 당황할 뻔한 순간에도 씨앗 하나에 담긴 꽃의 가치라고 되뇌자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사소한 일 때문에 쓸데없는 짓까지 한다는 걱정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 어제 느낀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미뤄두었던 일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료의 잡담을 옆에서 듣다가 예전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씨앗 하나에 담긴 꽃의 가치라고 되느니 어느새 눈앞에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일부러 기억을 정리하지 않아도 잠을 자면서 자연히 바로잡힐 것이라고 믿어서인지 과거의 실수에 관한 기억이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몰입한 덕분인지 업무도 평소보다 빠르게 끝났고요. 숙면 프레이즈를 외며 잠들었더니 이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곱디고 온 빛깔의 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명함을 잃고 점차 시들어 기억에서 사라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바닥에 묻히며 흙으로 돌아가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니 그는 씨앗 하나에 담긴 꽃의 가치라는 말의 의미를 왠지 모르게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과거의 사건은 모두 양분이 되며 나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자 매일 잠드는 시간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그는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던 빛을 되찾고 아름답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숙면 프레이즈. 문제의 해결책이 계속 고민될 때 꿈에서는 처리 능력이 100배. 일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신경이 한껏 날카로워져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일단 무의식에 임해 모두 맡겨보자. 무의식은 잠든 사이 꿈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계산해준다. 무의식이 뛰어난 처리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광경을 상상하면 끝없는 고민에서 벗어나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과 여러 수당을 더해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는데도 돈이 원하는 만큼 늘지 않아 늘 속이 상합니다. 학생 시절부터 계산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건만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생각대로 돈이 늘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생활하고 있지만 저축액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만 합니다. 이분은 평소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도 값비싼 물건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돈을 아껴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저금은 늘지 않을까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꼼꼼히 세워도 나중에 보면 일정이 점점 뒤로 밀려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윗사람에게 본인의 업무 속도를 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잔소리를 듣죠. 자신이 뭔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감 때문에 잠까지 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상담 전문가에게 꿈속에서는 처리 능력이 100배라는 숙면 프레이즈를 배웠습니다. 뭔가 의문이 들었지만 이 한마디로 장고의 변화가 생기거나 일 처리가 효율적으로 달라진다면 얼마든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문구를 되뇌어 보기로 했습니다. 돈 계산을 하거나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그는 문구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100배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나 업무 계획뿐 아니라 지금껏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저것 개선하며 이해 타산으로 관계를 맺었음을 깨닫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금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문구를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나치게 몰입하고 세세하게 계산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이 잘 안 모이는 건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자 자연히 자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낮 동안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느니 꿈속에서 100배 뛰어난 처리 능력으로 먼저 정돈하는 편이 더 나을 테니까요. 이 숙면 프레이즈를 외며 잠들자 꿈에 어린 시절 팔랑팔랑 넘기며 놀았던 플립북처럼 마음 깊이 묻어둔 기억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무의식에서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정보를 계산하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계산 처리 능력이 100배 빠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깨어있는 동안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죠. 숙면 프레이즈를 꾸준히 외니 잠드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 뱅킹으로 통장 잔액을 조회해보자 신경 쓰지 않은 사이 전보다 금액이 훨씬 늘어 기분 좋은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너무 작은 단위까지 챙기며 계산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비용으로 돈을 쓰면서 지출이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요. 업무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도 무리한 일정을 세우고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일의 완성도를 떨어뜨려 결국 많은 부분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배 뛰어난 꿈속 처리 능력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본래 계산이 빠르고 수에 밝으니 꿈속에서 능력을 100배로 키운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숙면 프레이즈를 외며 잠드는 날이 많아지면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실력이 발휘되면서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숙면 프레이즈. 나도 모르게 최악의 미래를 상상할 때. 모두 꿈에 맡기자.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그런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매일 쌓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주 악몽을 꾼다. 모두 꿈에 맡기자 라는 구절을 되뇌면서 스트레스도 모두 꿈에 맡겨보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느끼게 되고 나쁜 꿈도 말끔히 사라진다. 자주 불안감에 시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느라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상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일상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전쟁 같은 세계적인 문제까지 상상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재해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현실을 살라는 답을 들으며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전 세계에서 전쟁과 식량 위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환경 문제도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신이 현실을 일깨워야 한다고도 생각하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생각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분은 모두 꿈에 맡기자 라는 숙면 프레이즈를 되뇌어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전문가로부터 이 말을 외면 꿈속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결된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럴 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한데 스트레스가 몽땅 사라지는 것도 문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불안이 닥칠 때마다 문구를 되뇌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꿈에 맡겨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문구를 외울 때면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지금까지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떠맡으려고 했나?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이리저리 잡념을 떠올렸다가 어느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프레이즈를 떠올리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데 어떻게 꿈에 맡길 수 있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꾼 꿈은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 머릿속을 이리저리 맴도는 생각을 줬다가 금세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머리가 사뭇 맑아져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정말 꿈속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씻은 듯 사라져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문구를 외면 꿈속에서 무의식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숙면 프레이즈를 되뇌며 잠을 청하자 재미있게도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설득할 때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마치 원래부터 생각했다는 듯이 부랴부랴 대비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상담 전문가가 이 재미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뇌과학에는 사람의 뇌가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뇌의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인간은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흥분할 때 옆 사람이 자 그만 진정하세요 하며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자 상대방이 더 이상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한 셈이죠. 상담 전문가의 말을 들은 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정말로 자신이 꿈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초조했던 때에는 눈뜬 채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 속에서 나 홀로 모두의 스트레스를 감당했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분은 모두 꿈에 맡기자 라고 되뇌며 잠드는 시간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무의식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테고 그러면 나는 자신이 원하는 현실이 펼쳐질 테니까요. 의식을 역으로 이용해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배턴 터치. 인생을 변화시키는 무의식의 힘. 의식을 의식하면 잠에 못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분명 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니까요.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야 돼 하고 되뇌다 보면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면서 무의식 상태인 잠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의식을 역으로 이용할 때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명확히 선택해 무의식을 자극해야 합니다. 공황 발작이나 극심한 불안감이 닥쳤을 때 머릿속으로 수를 헤아리거나 손가락을 꼽으며 숫자를 세는 행동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신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의식과 무의식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매끄럽게 패턴이 넘어가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죠.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편안한 잠에 드는 것과 더불어 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나에게 숨겨져 있던 능력이 의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의식 습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거슬릴 때. 머릿속 관찰 일기 쓰기. 불쾌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늘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곰곰이 되씹다 보면 잠이 달아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행동을 일부러 상세히 떠올려서 초등학생이 관찰 일기를 쓰듯이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산만하다, 시끄럽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몇 시 몇 분에 땡땡을 했다처럼 인물의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다. 나아가 그런 상대방을 보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바깥에서 플라스틱 상자 안을 관찰하듯이 들여다보면 어느새 고민은 달아나고 잠이 솔솔 온다. 잠들기 전 의식 습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기분 좋은 일 찾기 게임. 자기 전에 자신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일을 상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면 유도법이다. 이때 기분 좋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고통과 기분 좋음이 뒤바뀌었다는 증거다.
머릿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뇌가 분노하는 행위를 기분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실수를 저질러 창피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떠올린다면 고통은 곧 기분 좋음과 같은 상태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정말로 좋아하는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고 금방 잠에 빠질 수 있다. 잠들기 전 의식 습관.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할 때. 스트레스 해소 5회 호흡법. 스트레스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해소할 수 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자.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뱉을 때는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이 말과 함께 바깥으로 나간다 라고 떠올려 보자. 이렇게 자신이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느끼다 보면 머릿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든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뱉어냈다는 자기암시 덕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 너무나 자고 싶은데 왜 머리가 점점 맑아질까? 책임감이 강할수록 숙면이 어렵다. 어느 날 정신과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잠을 깊게 못 자는 이유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너무 야무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싫은 소리 따위는 가볍게 흘려버리고 일에만 몰두한 다음 상쾌한 기분으로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의욕이 사라지진 않았나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뒤로 미루면서 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부탁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바로 시작해서 끝내버렸으니까요. 과도한 책임감이 압박이 되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만 커지면서 점점 더 생각이 복잡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있다기보다는 남 탓만 하느라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무책임하다는 뜻 아닐까요? 선생님은 제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 본인이 책임지려 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다른 사람의 분노와 언짢은 기분은 당신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괜히 나 때문은 아닐까 고민하며 자기 책임으로 돌리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나 혼자 다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발로일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회사에서 늘 외롭다고 느낀 이유를 찾은 듯해 납득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자 또다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상황이 떠올라 화가 끓어오르자 정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 책임지려 한다라는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역시나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싫은 사람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맡은 일을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하나둘씩 되짚어보다가 아, 이게 바로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이구나. 정말 그랬네 하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회사나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을 높이 사서 어려운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 자기 직전까지 떠오르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책임감이 강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물러납니다. 책임감이 물러난 자리는 1도 걱정거리도 떠오르지 않는 텅 빈 상태가 되어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드는 나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